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유앤타로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여러분의 새로운 연애 상대, 이제 봄이기 때문에 또 나의 다음 연애 상대에 대한 리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 연애 상대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새로운 연애 상대와 다음 이제 연애 상대에 대한 리딩은 꼭 이제 사람인지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새로운 연애, 그리고 이 다음번 연애는 더 잘해야지. 이전과는 같은 과오를 겪지 않아야지. 이전 사람과는 같으면 안 돼. 뭐, 이 사람에게 내가 못 받았던 거 혹은 받았던 상처가 있다면 이거를 좀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음번 사람은 당연히 이제 도움되는 건 있을 거예요. 내가 지난 연애에서 뭔가가 좀 안 됐다 하면 그 부분이 없는, 안 좋은 부분이 없는 사람을 내가 찾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보다 나은 연애를 할 확률은 높지만 적어도 이제 이 모든 다음 연애 상대라 그래서 나의 모든 부분을 다 채워줘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조금 그쵸 비현실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 일단은 새로운 연애 상대에 대한 어떤 좀 디테일한 부분들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특징들 위주로 읽어드릴 거고요. 모두 외모, 직업, 능력, 뭐 성격, 분위기 뭐 다 나오진 않아요. 가장 특징적인 것들, 이 카드가 말해주는 내가 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번 연애에 상처가 있었다 혹은 다음 연애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주셔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가볍게 들어주세요. 재밌고 가볍게 이 시간을 보내고 내가 좀 편안해지고 이러는 게 늘 중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번부터 5번 카드예요. 가장 끌리는 카드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되세요. 자, 1번 분들의 새로운 연애 상대, 다음 연애 상대를 보면 일단 확실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다음 연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요. 기대감과 체념 그 사이에 조금 경계선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육체적인 부분이나 나의 어떤 이런 활동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내 몸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는 누군가를 만나기에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아직 정신적으로는 내가 좀 누군가를 만나고 새로운 연애를 하기에 내가 적합할까? 괜찮을까? 지금 이 시기가 맞는 걸까? 많은 생각이 좀 공존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다음 연애 상대 같은 사람은, 다음 연애 상대는 이분은 여러분하고 사사로운 모든 것들을 좀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감수성이나 왜 이런 감정적인 면들의 이런 공감대 형성 있죠. 이거 자체가 나하고 좀 잘 돼요. 그리고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이나 가정에 대한 생각이 만약에 내가 조금 부정적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꽤나 긍정적인 면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여러분의 아픈 모습이나 안 좋은 모습들
뭐 안 좋다 그래서 뭐 내가 뭐 안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숨기고 싶던 부분 아니면 뭐 내가 드러내지 못하는 나만의 아픔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것들, 내가 뭔가를 다 말하지 못했던 어떤 속사정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안고 가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의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봤을 때 작은 거 하나도 그냥 놓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여러분은 솔직히 좀 많이 감동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내가 힘들고 정신적으로 지쳤을 때 같이 가보자. 그래도 좀 이런 부분은 내가 해결해 주겠다. 좀 도와주겠다. 같이 일어서서 좀 이겨내보자. 아니면 이렇게 좀 필요할 때 좀 말해라.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내가 그냥 혼자만 있게끔 내버려두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람 만나면서도 다른 사람하고 연락을 하고 지내거나,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랑 연락을 하고 있는 그 도중에 이 사람하고도 연락을 하다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더 발전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리할 확률도 높아요. 그러니까 두루 지금부터 누군가를 만나고 지금도 여러분 옆에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썸 타는 사람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이 사람하고 연락하는 게 조금 더 빈도수가 잦아지고 만남의 횟수도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해지며 발전하는 케이스로 된다. 그래서 우리 둘이 맨 처음에 우리 둘만 딱 시작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 주변에 내가 연락하고 지내는 누군가들이 몇 명 있을 수 있다는 거. 그중에 이 사람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어주는 상황이나 사건이 여러분에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외모도 좀 훤칠해요. 괜찮아요. 외모 괜찮고 인기가 좀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나 이 사람이나 왜 서로 마음에 드느냐, 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한테 여러분 끌렸을까요? 슬픈 거 잘 들어주고 그래서 그것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의 그건 무시 못해요. 성격 무시 못해요, 여러분. 아시죠? 외모가 1차적으로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치만 성격으로 많이 갈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격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성격일 건데 과연 성격만일까? 라고 봤을 땐 수많은 여러분들이 연락하고 지내던 이성 중에 조금 더 돈독해지고 이 사람이다. 나라면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좀 비슷비슷한 외모 레벨이라는 거죠. 뭐 레벨을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순 우리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나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 우리는 서로 사실 끌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좀 너무 얼토당토하게 나랑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고 멀어 보이고 전혀 공통사가 없어 보이고 비슷한 이런 느낌이 아닌 사람한테 막 엄청 끌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다 이제 우리끼리 만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 정도는 돼야 내가 만나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 되게 아는 게 많아요. 똑똑하다는 얘기죠. 똑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다 좋은 거 얘기해 주시네요 이러지만 제가 굳이 나쁜 걸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치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다음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을 갖는 시간이지만 이 사람이 내 모든 아픔을 다 치유해줘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이 사람하고 갈등이 없어야 되고 그 정도의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제가 이 사람의 특징들을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여러분과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부딪힐 거예요. 이렇게 말할 필요는 굳이 없으니까. 그런 건 또 이제 여러분이 사실 연애하시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예요. 우리 모두의 숙제예요, 사실. 그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 꼼꼼하고 섬세하고 이렇다는 거는 뭐 어떤 거겠어요? 예민하기도 하다는 거죠? 트렌드에도 되게 굉장히 민감하고, 이 뭔가 그 세상을 좀 읽는 흐름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스피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 지금 어떤 식으로 사회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 이런 면에서 많은 것들을 알고 나에게 많은 지식들을 좀 공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 이런 좀 부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장단점으로 이제 나뉘어 보자면 좀 섬세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끔은 날카롭게 들릴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예민해 보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좀 허를 찌른다 그러죠. 이게 뭔가 이 사람하고 말싸움할 때 대신 1번 분들이 이분하고 갈등이 생겼을 땐 말싸움으로 이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 이제 논리 정연하게 탁탁탁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빨리빨리 한 성격이에요. 빠릇빠릇한 성격이기도 하고 분명하고 이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남자 여자도 그렇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도 되게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2번 리딩 들어갈게요. 2번 분들.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마음이 동하나 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승 이별을 당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환승 이별을 하는 쪽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될 때는 예를 들어 꼭 굳이 환승 이별이 아니다. 나는 분명히 이 기간 동안 충분히 혼자였다. 난 충분히 솔로를 즐겼다라고 한다 그래도 이 사람한테 원래 마음이 없었는데 생기네? 내가 이 사람한테 원래 이 정도의 호감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도 있나? 흘러갈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을 내가 내 스스로 하게끔 돼요.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잘못하고 어쩌고저쩌고 상처를 주는 환승 이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마음이 되게 변했다. 원래는 아니었는데 마음이 간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보면은 좀 이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 같아요. 여러분하고. 그 전부터도 원래 연락을 좀 했다거나 여러분이 애인이 있는데도 이 사람한테 늘 친구처럼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거나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두 분이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도 이 사람을 늘 마치 하나의 혹시 모를 어떤 통로로서 이 사람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만났다거나 아니면 난 이 사람하고 아무 사이 아닌데 우리 이제 아무 사이 아닌 거죠. 너나 나는 아무 사이 아니다. 그러나 암묵적으로는 너나 나나 서로 우린 아무 사이다. 이건 아무 사이가 아닌 사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를 둘만은 암묵적으로 느끼고 있는 룰이 있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런 느낌이 있었던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해 나가고 마음이 옮겨지고 이런 식인 거죠.
두 분이 만나시게 되는 거는. 그래서 이번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알던 사람과의 관계가 발전한다. 연인 사이로. 이런 케이스에 속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소개받아가지고 우리 둘이 눈 맞았다 이것보다도 소개를 예를 들어 받았다고 쳐요. 받았다고 치더라도 우리 둘이 처음에는 별로 그랬던 거예요. 그냥 그래. 그냥 오빠 동생 사이 지내자. 아니면 우리 친구로 지내자.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다가 그러다가도 발전해 나간다거나 썸이 좀 더 깊어진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한 차례 바로 이어지기보다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렇게 좀 오랫동안 이 관계가 지속되다가 발전하는 케이스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까지만으로는 사실 특징 다 나온 거기는 해요. 이런 좀 분명한 힌트거든요. 이런 카드들이. 그리고 보면 여러분 상대방이 좀 이렇게 여러분 중에 그런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린 아무 사이 아닌데 진도가 나갈 때까지 다 나간 거죠. 이미 이건 연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 절대. 우린 절대 연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어떤 관계까지 간 사이라거나 그런 사이도 포함이 돼요. 그랬다가도 우리가 이제 연락을 하고 지내고 말고 뭐 이러다가 발전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보면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뭔가를 좀 준비하는 사람이다.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그 힌트라고 하면 여러분하고 이 사람하고 만나게 되는 이 시점, 그러니까 어찌됐건 시기가 가장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사람이 그 만나게 되는 요 시점 있잖아요. 요 시점, 시기, 연인으로 발전해 나가는 시기, 요 시기에 특히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상대방이나 여러분이나 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사를 가야 돼. 아니면 대학원을 갑자기 뜬금없이 그 회사를 다니다가 대학원을 진학해. 회사를 옮겨야 돼. 출장을 가야 돼. 출장도 좀 장기 출장. 외국으로 출장을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진짜 터 자체를 완전히 옮긴다거나 사무실을 옮긴다거나 이전한다거나 매장을 옮긴다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이라면 아니면 내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사를 가게 된다거나 제2의 나의 직업 여기에 완전히 그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는 그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거나 그래서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나아지는 어떤 이런 안정적인 이 기반을 잡기 위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시기라거나 뭐 승진을 앞두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승진된 상태는 아니에요. 뭔가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일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에도 연애 운도 좋아요. 이 사람 특징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과 이렇게 알게 되는 것도 되게 재밌고 신기하거든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는 어찌됐건 뭔가를 좀 앞두고 뭔가 알아보다가 뭐 이렇게 이러는 시기 그 되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시기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기 기반을 잡아나가는 그 시점 이때쯤에 여러분과 이 사람은 좀 같이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만나면서 이 사람의 환경이든 내 환경이든 아니면 진짜 설령 두 분 다건 환경이 많이 바뀌어질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사람을 좀 알아볼 때 좀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 두 분이 이어지는 것도 이어지는 거지만 그 사이에서 두 사람이 자꾸만 연락을 했다가 끊어졌다가 다시 했다가 끊어졌다가 이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꾸만 다시 만나게 되고 다시 만나게 되고 이러면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왜냐? 서로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나 그 시점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연애에만 몰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뭐 했다가 만났다가 다시 했다가 다시 우리가 오해 풀었다가 서로의 마음 몰랐다가 다시 알아가게 된다거나 이제야 알았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삼각관계는 조심하셔야 돼요. 번외편인데 이게 좀 내가 누군가 있는 상태로 이 사람하고 동시에 만나게 되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환승이별 그리고 끊어졌던 인연과의 다시 어떤 만남 뭐 만났다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지만 마음이 옮겨가면서 기존에 누군가 계속 옆에 있는 채로 이 사람을 계속 같이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 중에서 이 지금 조합의 카드들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점은 좀 조심하셔라. 왜냐? 둘 중 한 사람 무조건 선택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겐 포인트예요. 재보고 따져보고 하지만 다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 그러면 2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인기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지금 3번 분들이 어디 가서 내가 좀 꿀리는 거 없다. 나는 이제 좀 예쁘다, 잘생겼다, 좀 내노라 하는 자리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를 좀 탐내라 한다. 뭐 어디 가서 좀 이렇게 꿀리는 거 없고 그런 거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자체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좀 그 이제 뭐 요즘 말로는 모르겠어요. 요즘 말인지 뭐 언제적 말인지 몰라도 막 얼빠라 그러죠. 외모를 이제 많이 보는 얼굴에 빠지는 사람을 얘기하나? 뭐 그렇다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좀 얼굴, 외모 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내가 그만큼 관리하고 꾸미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 정도 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왜 괜찮은 사람이다 하면 그냥 이 사람은 친구로도 둬도 돼라는 어떤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양다리 삼각관계 이거를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내 상대방도 이게 좀 그렇겠지만 나부터도 사실 이게 상대방한테 그렇게 큰 잘못을 하는 게 아니고 선을 넘어가는 게 아니면 어느 정도 나는 뭐 이 정도 이렇게 알고 지내는 거는 뭐 지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있다는 거죠. 특히 그 3번 분들 중에는. 그래서 일단 보자면 여러분 제가 삼각관계는 좀 배제를 시킬게요. 일단 왜냐면 이제 다수에 대한 어떤 일단 리딩이다 보니까 특히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이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기존 사람을 정리를 하고 만나셨으면 해요. 이 사람을. 내가 계속 연인 아닌 연인처럼 계속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2번 카드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맥락이에요. 왜냐?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재보고 왔다 갔다 하고 늘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를 옆에 두고 있다가 이 사람은 계속 간보고 힘들 때 찾아가고 대화하고 남자친구랑은 이게 말이 안 통해. 근데 얘랑은 이런 부분은 재밌네? 그래서 막 전화해. 여자친구랑은 이런 게 좀 안 맞아.
근데 얘랑은 되게 좀 재밌고 막 너무 막 스릴 있어. 그래서 만나. 그러다가 두 분이 발전하는 계기가 서로 만나고 있던 사람이 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갈등이 있었을 때 두 분의 관계가 시작이 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케이스들은 제가 미리 말하고 이제 다른 케이스로 넘어갈 건데, 그런 분들이라면 정리를 제대로 하고 만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가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사단이 나요. 그렇게 되는 거고, 일단 그리고 그 케이스가 아닌 경우, 정말 새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경우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어떤 이런 좀 쾌활하고 유쾌하고 좀 이제 쿨하고 좀 섹시하고 이런 매력에 반해요. 그렇게 반해갖고 이제 사랑이 시작이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의 어떤 이런 겉궁합, 속궁합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잘 맞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매번 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좀 확실히 끌린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질 거예요, 사실은. 아, 우리는 사실 서로 엄청나게 끌린다. 그리고 대화나 뭐 몸의 대화가 됐건 그냥 일반적인 대화가 됐건 간에 우리가 그렇게 대화를 하고 하면서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새로운 연애 운할 때 대화만으로 카타르시스적인 부분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했던 카드가, 제가 3번이었는지 몇 번이었는지 그때 그 카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만으로도 혹은 뭐 다른 어떤 부분이 너무 잘 맞다 보니까 기존에 내가 누구 연락하고 있던 사람이 있건 만난 사람이 있건 간에 다 내팽겨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둘 다 혼자라는 전제하에 보자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서로의 매력이 너무 커요. 서로가 생각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만나고 되게 자주 만날 거예요.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고, 그리고 두 분은 사실 좀 있어 보이고 고급스럽고 뭐 이렇게 좀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데이트를 할 때에도 좀 뭔가 그럴싸한 곳에서 데이트를 하고 싶어 한다든지, 상대방 같은 경우나 여러분이나 어떤 이제 모임이나 뭐나 이렇게 좀 할 때에도 좀 이렇게 격이 있어 보이는 곳에 간다든지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할 거예요. 상대방은 특히나 이렇게 좀 차려입고 뭐 이렇게 좀 준비되어 있고 그럴싸해 보이고 격식 있어 보이고 갖춘, 남들 눈 의식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 다 사실 조금 이렇게 왕자병, 공주병이 조금 있을 순 있어요. 왜냐면 서로가 잘났고 내가 이렇게 좀 끌리고 이런 부분이 명확한 사람들이라, 우리가 서로 만나면서도 너무 잘 맞고 너무 좋은 이유는 또 서로 마음에 들어. 겉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 외모가요. 서로가 외모가 너무 내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냥 별말을 안 해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막 너가 내 사람이라는 게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다. 그래서 이 사람은 특히나 사람들한테 여러분 되게 많이 소개시켜 줄 거예요. 나에 대한 어필 굉장히 많이 할 거고, 나에 대한 어필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주고 어디 데려다 가고 뭐 사람들 앞에서 좀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 드러내고 소개해주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분은 이제 좀 한 번 부딪히면 좀 극과 극으로 치닫을 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 우리가 서로 잘난 건 알지만 이해를 좀 해주려고는 해야 돼요. 왜 나 뭐 아쉬울 거 없어? 그래 뭐 아니면 말아. 막 이런 마인드로라면은 이 다음 연애도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좀 알고 좀 적당히 숙여주고 그래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좀 해주고 넘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슬기롭다, 현명하다라는 거.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분들 리딩 도와드릴게요. 자, 3번 분들 보면 4번 분들은 결혼 많이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안정감을 찾고 싶으신 것 같아요. 특히나 그러니까 원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만나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 하필 나는 연애도 연애인데 사실 마음 같아서는 연애를 건너뛰고 결혼을 그냥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 더 그럴 수도 있고, 결혼에 대한 어떤 이런 안정감, 관계에 대한 안정감, 이젠 좀 정착하고 싶고, 막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사실 연애 생각하면 너무 다사다난했다. 아니면 내가 짝사랑을 하다 너무 힘들었다. 혹은 연애를 했지만 나 막 아프고 다신 또 상처받고 나 이런 것도 나 너무 이젠 싫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결혼만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딱 이 시기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새로운 연애를 보자면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면 결혼할 사람으로 제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새 출발, 안정된 관계,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하고 만나게 되면서는 새로운 사람과 만나게 되면서 이 사람하고는 결혼까지도 갈 확률이 사실 가장 높아요. 오늘 뽑은 1, 2, 3번 카드 중에서 4번 카드 분들이 결혼을 하게 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다 보니까 이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조금 더 확신을 갖고 그런 쪽으로 밀어붙이게 될 수도 있고, 이 사람도 이제 왜 사람이 좀 끌리게 되어 있잖아요. 서로가 어떤 이제 분위기나 이런 좀 느낌이 나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확률도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 되게 특색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독보적이라는 거예요. 매력이나 색깔이나 이제 본인의 그 철학, 그 삶의 철학 있죠. 내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보적이고, 그냥 아무나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만나갖고 그냥 즐기면서 막 해피해피하게 살고 막 욜로로 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신중하고요. 본인만의 그 인생에 두고 있는 그 기준,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대로 가야만 한다는 어떤 이런 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한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땐 처음에 이 사람이 되게 좀 인상이나 분위기가 차가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건 느껴질 거예요. 보통은 아니다, 이 사람. 내공이 보통이 아니다. 이게 제일 잘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성격이 좀 꼼꼼하고 보통이 아니고 뭐 신중해 보이고 뭐 삶의 철학이 있고 이렇다 그래서 무조건 뭐 깐깐하고 막 이렇다고만 볼 수는 없고, 그런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있기야 하겠지만, 이 사람을 보면 내공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작정하고 일부러 누군가가 이 사람을 막 유혹하려 들고 흔들려 그러고 이래도 이 사람은 딱 봤을 때 저 사람 나한테 저런 의도가 있는 게 다 보이기 때문에 안 넘어간다. 이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생각으로 철벽을 치고 어떤 식으로 안 넘어갈 수도 있는 사람이겠구나라는 게 여러분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온 환경도 이 사람도 되게 다사다난했을 거고, 어릴 때부터 애늙은이 같다 이런 소리 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성숙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것도 좀 남다를 건데, 막 효자, 뭐 효녀, 막 난 이런 거 싫어요, 막 이럴 수 있지만 막 그렇게 막연하게 효자 막 이런 느낌보다도 본인이 부모님한테 해야 될 도리는 이제 한다 이거죠. 근데 그 중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극과 극인데, 부모님한테 정말 잘하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잘해요. 당연하겠죠. 자기 부모님한테 잘하지만 우리 부모님한테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도리 이런 걸 좀 잘 지키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선은 내가 여기까지 해. 하지만 너의 부모님도 나 이만큼 챙길 거야.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극과 극이기 때문에 아예 부모님과 연을 끊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극과 극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취향껏, 그쵸? 이거를 이제 좋게 볼 수도 있고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뭐 다른 건데, 어찌 됐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을 고생시켜주지 않을 거라는 어떤 이런 마음이나 이런 다짐, 뭐 이런 것들, 계획,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고 하면서 여러분이 좀 이 사람한테서 되게 좀 된 사람이다. 바르게 살았다. 올바르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 느껴질 거예요. 허세 부리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냥 정말 자기가 딱 해야 되는 실용적인 것에만 투자를 하고 쓰고, 차라리 뭐 하나 사더라도 제대로 된 거 사가지고 이렇게 좀 허투루 안 쓰고, 이런 거 씀씀이, 이런 면에서도 이 사람 자체가 좀 경제관념이 좀 뚜렷해요. 모든 면에서 소연이 좀 뚜렷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마음에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싶어지게끔 만들어요, 이 사람 자체가. 그래서 내가 되게 뭐 이렇게 배울 점이 많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되게 그 말 되게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 사람한테만큼은 내가 봤을 때 배울 점이 사실 정말 많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정말 배울 점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의 안목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안목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여러분이 알아본 거거든요. 그것도 정말 무시 못한다는 거.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 분들 보면, 여러분은 저 취향이 되게 확고하세요. 그쵸? 아무나 막 안 만나고, 오히려 내가 그냥 얼토당토 않으면 난 그냥 진짜 혼자 살겠다. 혼자 살아도 상관이 없고, 독신주의도 해당이 되고, 뭐 결혼에 대해서 큰 생각도 없고, 연애만 하다가 그냥 안 만나면 말아도 된다. 난 동거만 해도 된다. 이런 분들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5번 분들에게 특히나. 그래서 여러분의 다음 연애는 사실 그 누구의 연애보다도 좀 이렇게 까다롭고 오래 걸리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난 왜 연애를 안 하고 있지? 연애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뭐 저게 또 뭐야. 막 저런 거 너무 지겨워 죽겠다. 저거 뻔하지 뭐 이런 생각 들고. 뭐 연애 굳이 안 해도 뭐 이런 생각 들고. 뭐 이렇게까지 굳이 내가 해야 되나? 여기 이렇게까지만 연락하고 막 이렇게 목매야 되고 내가 그래야 되나? 이러고 누구 한 명 소개받았다 뭐 했다 싶어도 아니면 막 칼 차단하고 막 끝내는 걸 되게 잘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작은 사실 시작은 어려운 것 같은데 끝을 그렇게 잘 내요. 그래서 이제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내버리는 게 이제 5번 분들이다 보시면 되는데, 보면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각별한 게 있어요. 왜? 좀 어렵게 있다가 만나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하고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정반대인 게, 여러분 되게 이렇게 좀 날카롭거든요. 날카롭고 공과사 되게 구분 철저하고 막 이렇게 좀 칼 같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냉정하다. 뭐 너 왜 이렇게 좀 정이 없니? 너 왜 이렇게요? 이게 사람 사는 건 부대끼고 살아야지. 막 이런 거 여러분 제일 질색이거든요. 좀.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 거야. 그치만 너도 나한테 피해를 주지 마.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좀
거의 뭐 연인 관계만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의 보통의 인간관계, 뭐 가족한테도 이러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내가 할 만큼 할게, 하는 만큼 할 거야, 뭐 받은 만큼 다 줄 수 있어. 난 정말 이렇게 맡기고 뭐하고 막 재보고 이런 건 안 해. 그치만 나한테도 이 정도의 선은 지켜. 나도 너한테 이 정도 선 지킬게.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죠. 너 나한테 최소한은 이렇게는 해야지. 그러니까 분명 여러분들은 누군가랑 다투고 뭐하고 이럴 때 이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뭐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막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막 이게 아니라 너 적어도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거 있죠. 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너 그렇게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너 이거 해주는 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좀 많이 볼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까다롭게 고를 것 같지만 막상 내 눈에 차는 사람은 좀 나랑 게 정반대의 사람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 이 상대방 같은 경우 특징을 보면 좀 태평해요. 무던해요. 태평하고 무던한 게 꼭 무조건 장점만은 아니에요. 우리 다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이제 이런 성격이다. 뭘 제일 잘할까요? 일을 이제 기가 막히게 잘하시겠죠. 그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나는 이제 심지어 막 여기 사장이 아니야. 근데 거의 막 그냥 나를 사장님으로 알아, 누가. 다들. 왜? 근데 그만큼 사장처럼 일하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하나 일 처리를 해. 난 여기 팀장이 아니야. 우리 회사 팀장이 아니야. 근데 이제 모든 일을 마치 내가 팀장 마냥 해.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난 여기 회사 대표가 아니야. 근데 거의 뭐 대표급인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좀 하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상대방은 좀 태평합니다. 그리고 좀 고생을 많이 안 해보고 자랐다. 여러분들은 좀 보면 좀 상대적으로 이 사람에 비해서는 태생부터 엄청 아무 고생도 안 하게 살진 않았어요. 자수성가들 되게 많을 거고요. 5번 분들 중에 자수성가 많을 거고 힘들 때 내가 어떻게든 악바리처럼 막 버텨온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상대방이 나를 알아볼 때 나의 이런 독한 면 있죠. 이런 생활력 강하고 독하게 막 뭔가를 혼자 막 어떻게든 막 하려고 그러고 이겨내려고 그러고 이런 걸 되게 높이 사요. 상대방이 나를 볼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없는 부분들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대방이 되게 곱게 자랐고 고생 하나 안 해본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또 배울 점이 있어요. 나하고는 다른 환경이에요. 우리 집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내 능력은 서로가 비등비등해요. 다만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설령 지금 아무 능력 없다 생각하시더라도 그렇게 나의 그때도 나는 능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그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서로에게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그게 되게 클 것이다. 그래서 두 분은 오히려 되게 겉으로는 담백해 보이지만 서로가 만났을 때 그 결핍의 시너지가 증폭이 되면서 와 우리가 왜 이제 만났을까? 아 이래서 이렇게 짝이 다 있다고 하나보다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두 분은 보면 친구들 속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 속에서 만나다가 발전하는 케이스 있고 모임이나 의도치 않게 어디 이렇게 가갖고 다 같이 어울리는 자리가 생겼다거나 서로서로 소개시켜주면서 알게 되는 어떤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끼리 짝꿍이 돼갖고 발전하는 짝꿍 너무 귀엽다 그죠? 짝꿍이 돼서 발전하는 케이스 있을 수 있고 뭐 사내 연애도 확률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고 그러니까 뭐 어찌 됐건 사람들 사이에서의 우리 역할이 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 속에서 저런 스타일이구나. 이 사람 딱 봐도 이렇게 살고 있네. 이게 눈에 더 띄는 이유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막 이렇게 일하잖아요. 막 이런 걸 말을 안 해도 서로가 어떤 그 무리 속에서 눈에 띄잖아요. 사람들은 무리에 섞이면 분명한 고유의 역할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걸 알아차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이런 성격이구나 파악이 되고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눈치를 챈다는 거죠. 그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힌트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봐요. 마치 그냥 MBTI 전 사실 MBTI가 그렇게 맞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일단 MBTI
를 마치 이렇게 딱 보고 소름 돋아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기가 막히게 잘 알아차릴 것이다.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날 수 있는데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이건 거의 뭐 동갑이나 내 또래처럼 되게 편할 거예요. 담백하고 서로의 시간 존중해 줄 거고 그런 게 있고 두 분 다 계산, 능력적인 거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어져 있고 또 이렇게 좀 한쪽이 차이가 조금 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눈치 안 보게끔 뭔가 이렇게 좀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부족하면 내가 좀 더 많이 쓰고 필요하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이런 거. 뭐 돈 빌려준다 무조건 막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보면 두 분 다 매우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게 되면서 마음이 많이 풀어지는 스타일이다라는 거죠. 갑자기 MBTI 얘기를 하니까 MBTI가 그쵸. 제 MBTI가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최근에 검사해보긴 했는데 테스트를 해보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맞는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아요. 다. 자, 일단 아무튼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분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의외로 집순이 집돌이일 수 있는데 두 분이 만나시게 되면서 의외로 많은 곳을 다닐 거다라고 해요. 여기저기. 그래서 나 집순인데 나 집돌인데 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만나면서 되게 은근히 많이 다닐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래서 꼭 집에만 이렇게 있진 않을 거예요. 의외로 우리가 만나게 되면서 되게 많이 활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5번 분들의 제대로 된 연애를 위해서 응원하며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